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연초 특정 신문과 인터뷰를 하면서 한국과 미국이 핵 전력을 공동 기획, 공동 연습 개념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히자 백악관 출입 기자들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사실이냐고 물었지요. 바이든 대통령의 답은 NO였습니다. 사실 여부도 관심이지만 미국 기자들의 질문에 더 주목하게 됩니다. 백악관 출입 기자들이 한국 상황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만큼 지금 한반도 상황이 위태로운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대통령이 전쟁 발언을 하고 핵전력 공동 연습 이런 얘기를 하니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세계는 한국이 위험한 거 아닌가 생각하게 되고 당연히 외국 투자는 주춤하게 되지요. 대통령의 용어 사용, 발언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한 이유입니다. 백운기의 시사 1번지 출발합니다. 네, 2023년 1월 4일 수요일 함께할 네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장, 장윤미 변호사,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 신인규 국민의힘 전상근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두수 소장, 올해부터는 이제 수요일 날. 예, 수요일로 고정된 것 같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멋지게 입고? 아침 방송이 있어가지고. 예. 좀 우리도 아침 방송인데 저보다 너무 멋있으셔가지고 부러워서 그랬습니다. 예. 네, 여러분들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백운기의 시사 1번지입니다. 문자 메시지 샵 2315 그리고 유튜브 댓글로 의견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고, 그동안 선물이 좀 뜸했죠. 오늘부터 좀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지현 씨 BHC 치킨 쿠폰, 그리고 자연주의 화장품 글램모에서 드리는 클렌징 폼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댓글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또 끝날 때쯤 선정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연초에 조선일보와 기자회견으로 신년 인사를 가름했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핵 공동연습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한미 핵전력 공동기획 공동연습. 얼핏 듣기에는 우리가 지금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들릴 수 있는데,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저런 뭐 얘기들이 나옵니다만, 그렇게 하고 있나? 기자들이 궁금했겠죠. 백악관 기자들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질문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네, 들으셨나요? No. 이걸 놓고 이제 대통령의 발언이 그러면 사실이 아닌 것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백악관에서는 해명을 했습니다. 카린 장페르 백악관 대변인이 명확하게 하고 싶다. 우리는 공동 핵 연습을 논의하는 게 아니다. 한국은 핵무기 비보유국이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캄보디아에서 만나서 북한의 핵 사용을 포함한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효과적이고 조율된 대응 계획을 짜도록 그들의 팀에 지시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 얘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Nuclear exercises. The ROK is a non-nuclear weapon state, so just want to be very clear on what the president was saying. Their meeting in Cambodia, President Biden and President Un tasked their teams to plan for an effective, coordinated response to a range of scenarios, including nuclear use by North Korea. 예. 자, 김두수 소장. 일단 지금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로이터 기자가 질문을 했는데 거두절미하고 공동 핵연습 논의하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당연히 노라고 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대통령이 사실관계와 다르게 얘기를 했다라고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핵 문제만큼은 정말 민감한 상황이고, 그 핵이 곧 뭐 안보리 상임 이사국을 결정할 정도로 이제 그렇고, 미국은 동부아에서 이 핵 관리가 제일 골치 아픈 문제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하게 되면서 마치 이제 지금 핵이 가장 최대 이슈로 떠오르게 되고, 거기에 따른 이 공동 연습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핵 보유국만이 그래도 공동을 할 수 있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나토에서 정도, 예. 나토는 뭐냐면 핵을 갖다 놓고 또 폭격기도 갖다 놓았기 때문에 그 정도 이야기는 가능할 것 같은데 현재 한반도에서는 이 이야기를 쓰는 그런 어떤 범위에서는 정말 이렇게 사실관계에 안 맞는 그래서 약간 윤석열 대통령이 이 핵 문제에 관해서 조금 그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좀 과장되게 이야기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일단 대통령의 그 발언이 적절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은 나중에 좀 짚어보기로 하고 사실관계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좀 정리가 있어야 될 텐데 천하람 위원장 보시기에 대통령실의 해명이라든지 이런 걸로 정리가 딱 된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개념 자체가 좀 굉장히 넓고 다양하게 쓰이는 것 같긴 합니다. 좁은 의미의 이제 공동 연습이라는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러니까 유럽에서 하듯이 뭐 핵무기를 진짜 갖다 놓고 같이 연습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대통령실의 그 설명은 뭐냐면 공동 기획 공동 연습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꼭 핵무기 그 자체를 가지고 같이 연습을 하지 않더라도 핵 위협이 있을 때 그럼 우리의 핵 자산을 어떤 식으로 그러면 뭐 전개하고 어떻게 할 거냐를 같이 기획하고 논의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뭐 광의의 공동 기획 공동 연습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좀 쓰는 용어가 다른 것 같고요. 오늘 연합뉴스도 보니까 미국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가지고 그 확장 억제 노력 중에서는 공동의 모의 훈련 그러니까 이제 직접 훈련 안 하더라도 뭐 이렇게 이 뭔가 이렇게 워게임 비슷하게 예. 이런 것까지도 포함될 수 있는 개념이기는 하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게 뭐 완전히 사실이다 아니다라고 보기보다는 뭐 양쪽의 얘기들이 다 좀 통용될 수 있는 개념의 차이다 이렇게 보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장유미 변호사 일단 네. 미국의 입장은 그거잖아요. 공동 연습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네. 한국은 핵 보유국이 맞습니다. 아니니까. 네.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표현이 한미가 미국의 핵 전력을 공동 기획, 공동 연습 개념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일단 방송이 아니고 신문이다 보니까 대통령이 공동 기획하고 이제 신문에서는 조인트 플래닝, 네. 공동 연습 조인트 엑서사이즈 이렇게 했는데 대통령 영어로 이야기했는지 아니면 그냥 이거를 기자가 뒤에 영어를 붙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듣기에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가라고 들을 만은 해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아까도 조 바이든 대통령한테 물었던 그 미국 기자의 워딩을 보면 우리 한국 언론에서 부연했을 때 조인트 엑서사이즈라고 했고요. 물을 때는 공동 핵 연습, 조인트 뉴클리어 엑서사이즈를 했냐라고 물었는데요. 네. 왜냐하면 그 맥락으로 읽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대통령의 워딩이 한미가 미국의 핵 전력을 공동 기획, 공동 연습 개념으로 운영 방안 논의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아마 핵 보유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의 핵 자산을 활용할 것처럼 읽히는 맥락에서 그 다음 워딩을 합니다. 핵무기는 미국 것이지만 정보 공유와 계획 훈련 한미가 공동으로 해야 하고 미국도 상당히 긍정적인 입장이다. 미국이 긍정적인 입장이다라고 한 것은 최소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 연합 훈련을 넘는 뭔가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더하는 핵과 관련한 공동 훈련이 있는 것처럼 언급을 한 건 맞아요. 그런데 미국의 백악관 반응은 한국은 핵 보유국이 아니고 공동 연습이라는 범주 안에 포섭될 수 있는 훈련을 미국과 같이 할 수 있는 지위 자체가 없다라고 하자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반응은 우리는 이 북한 핵 억제를 위한 다각적의 방법을 모색하는데 공동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원래 지금도 하고 있는 한미연합훈련 등에서 포섭되는 개념인 겁니다. 대통령이 이 말을 한 건 어떻게 보면 실언인 측면이 있고요. 사실 미국과 뭐 내부적으로 어떤 논의가 진행 중인 건 모르겠지만 설익은 의제를 사실상 공론화해서 외교 결례 문제를 좀 초래할 수도 있는 성급하고 좀 그런 설익은 발언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김은혜 홍보수석은 갑자기 거두절미하고 공동 핵 연습을 논의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당연히 노라고 대답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인터뷰 발언은 그냥 공동 기획 공동 연습인데 로이터 기자가 질문을 한국과 공동 핵 연습을 논의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봤으니까 노라고 답했다라는 인식이죠. 물론 그 뉘앙스는 다르지만 그러면 만약에 그 로이터 기자가
윤석열 대통령의 워딩 그대로 한미가 미국의 핵 전력을 공동 기획, 공동 연습 개념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는 예스라고 했을까요? 아무래도 사실 저는 지금 최근에 그 북한의 그 대남 위협의 수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 핵실험도 또 추가적으로 지금 예견되고 있고 거기다가 뭐 최근에는 뭐 방사포 얘기하면서 뭐 부산 정도까지는 이제 뭐 핵 실어서 이렇게 타격할 수 있을 것처럼 북한에서 위협을 상당히 강도를 높이고 있어서 전 윤석열 대통령께서 굉장히 좀 고심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신년 메시지에서 좀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도 당연히 좀 화두를 던진 걸로 보이는데 이것이 좀 실언이냐, 그러니까 사실관계 파악을 잘 못해서 실언을 한 것이냐, 아니면은 이런 좀 외교 안보에 대해서 좀 더 국내적으로도 뭐 좀 더 이렇게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좀 과장한 것이냐,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논란의 여지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아무래도 사실 핵이라는 것이 안보의 핵심이기도 하거니와 또 이제 신년 메시지라는 그 무게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 핵 문제는 미국과의 외교적인 관계에서도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개념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를 좀 신중하게 고심해서 좀 사용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배려가 많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 그걸 이제 미국에서도 기자가 축약해서 옮기다 보니까 당연히 양국 간에는 조금 용어에 이해 혼선이 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저는 이게 실언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대선 후보 서면 인터뷰 이제 신문사들이랑 할 때도 보면 대변인들 항상 배석하거든요. 저도 들어가서 같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면서 당연히 저희도 녹음을 하고 신문사도 녹음을 하지만 대변인들이 들으면서 이거 문제가 될 것 같다라고 하면 인터뷰 끝나고라도 사실은 이거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좀 정정하자라거나 아니면 이제 당장 해당 후보가 나가기 전에 이 부분 좀 바로 잡으셔야 될 것 같다라고 하거든요. 이 부분도 당연히 그 대통령실의 보좌진들이 배석을 해서 있었을 텐데 이게 그대로 나갔다라는 얘기는 글쎄요, 대통령실은 이 공동 기획 공동 연습이라는 걸 좀 광의의 범주에서 그냥 쓰도록 생각한 거 아닌가, 뭐 그렇게 보이긴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 발언 자체가 뭐 사실과 다르다라는 것으로 지금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이렇게 얘기했고 미국 로이터 기자가 바이든 대통령한테 그렇게 물어봤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노라고 하니까 뭐지? 다른 건가라는 생각이 이제 들게 된 거고, 이걸 두 나라가 뒤늦게 심각성을 깨닫고 이제 부랴부랴 해명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갑자기 그렇게 핵 연습하고 공동으로 하고 있냐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노라고 대답하죠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근데 약간 체면을 구긴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그때 봤는데 포털에 보니까 하필이면은 대통령 뭐 이렇게 핵 연습 뭐 이거랑 바이든 노 이게 같은 화면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보면서 이거 뭐 신년부터 이거 왜 이러냐 했었는데 아무튼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신중할 필요는 있겠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악관에서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한국 정부가 좀 난처해 할 수 있으니까 이런저런 이제 설명들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인터뷰에서 핵이라는 표현을 이제 쓰지 않았습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백악관 기자들은요, 한국 상황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 기자들이 백악관 대변인이나 이렇게 뭐 아침에 브리핑할 때 질문하려고 손을 들어도 잘 안 시켜줘요. 왜? 관심이 없으니까. 시켜주는 경우는 아주 한반도의 위기 상황이 왔다든지 뭔가 관심이 있을 때. 근데 핵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미국의 최대 관심사가 뭐겠습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아닙니까? 왜 그걸 관심을 갖습니까? 러시아가 핵을 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관심을 갖는 거죠. 물론 전쟁 자체도 크지만 만약에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핵을 사용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걷잡을 수 없는 참화로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백악관 출입기자들이나 세계 모든 언론이 러시아가 핵을 사용할까라고 핵하고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 연말에 무인기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돌아간 뒤로 윤석열 대통령이 전쟁을 할 각오라도 뭐 이런 표현으로 전쟁 발언을 하고, 그다음에 신년 인터뷰에서 핵이라고 하는 핵전력 얘기를 하니 미국 기자들의 관심이 한반도에서 핵이 사용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 이런 관심을 갖게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점이죠. 점점점 이 남북 관계가 지금 에스컬레이트가 되고 있거든요. 이 과정에서 이제 뭐 전쟁 이야기도 나왔고 이제 핵 이야기가 나오니까 민감할 수밖에 없고, 미국은 특히나 이 동북아에서 핵 무장은
어쨌든 남한이 북한에 대응해서 핵을 무장하게 되면 일본 이런 데 바로 연동돼 있고 그러면 중국과의 관계도 연동돼 있으니까 굉장히 민감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그냥 단호히 노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외교적으로 지금 다시 재정리하고 있긴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도 공동 연습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몰랐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요. 참모들도 이것을 좀 간과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한미 안보 협의회에서 이걸 합의했다 그러지만 이 핵 문제만큼은 이게 상당히 이렇게 여러 단계 아주 엄격한 미국에서 관리를 하려고 하고 한반도 일단 공동적으로는 그냥 핵 우산 아래에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어떤 차원의 핵 우산을 보장할 것인가는 굉장히 다양한 문제인데 이걸 지금 좀 쉽게 생각하고 또 이게 이 핵 이야기를 통해서 혹시라도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과 연동해서 좀 강한 발언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는지 이런 것까지 좀 염려스럽긴 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뭐 윤 대통령이 핵 연습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했다라고 보기보다는 저는 조금 그래도 좀 의도적인 발언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근에 무인기 사건에서도 전쟁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또 이제 국방부에서는 뭐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뭐 종말을 각오해야 될 것이라 이제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을 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사실 보수 지지층들에게는 좀 안보를 강화한다라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사실상 좀 지지율에 좀 좋은 영향은 있을 것으로 아마 예상을 좀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신년 인터뷰에서 이제 핵이라는 정말 중요하고 예민한 주제를 다루면서 미국과 합의한 바도 있고 그게 사실은 요렇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좀 달리 볼 수도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허용된 공간 안에서 본인의 메시지를 최대한으로 던진 것인데 이것이 뒤늦게 미국 기자의 전언을 통해 가지고 이런 오해를 좀 낳은 거 아니냐. 저는 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내 용어로만 그친다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 국내 지지자들 결집하고 또 우리 국민들한테 북한 까불면 우리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뭐 안도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쓸 수 있는 표현인데 이런 표현들을 미국에서 또 세계 언론이 주목한다면 이제 예상할 수 없는 그런 후유증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장현배 변호사 당장에 한국 상황 위험한가?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투자도 주춤하게 되고 외국 자본도 빠져나가게 되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한반도의 정세 상황에 대한 상황인식 상당히 좀 아쉽게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종전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휴전 국가고요. 지금 핵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언급하고 또 그것도 신년이에요. 완전히 그 특정 언론사와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또 평화를 위한 전쟁을 언급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법인세 인하해야 된다라고 그랬죠. 민주당과 신랑이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법인세 인하하자고 이야기했을 때 가장 큰 그 근거가 해외 자본을 유치해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인근의 경쟁 국가들 뭐 대만 등등보다 우리가 법인세가 높아서 유치 못한다. 말 한마디에 다 까먹을 수 있는 겁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뭐예요? 이 나라는 정세적으로 불안하고 이 전쟁이 언제든지 발발할 수 있다라는 우려의 시선이 불식된 국가가 아니에요. 그런데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가 핵을 언급하고 전쟁을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좋은 전쟁보다 나쁜 평화가 낫다. 그 말은 우리나라엔 더 들어맞는 격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통령은 과연 어느 정도까지 정확하게 상황 인식을 하고 계시는 건지 좀 묻고 싶습니다. 근데 뭐 이제 물론 뭐 조심해야죠. 우리가 이제 한반도의 긴장을 뭐 너무 강화시키면 안 되겠지만은 그러니까 이 긴장이라는 게 근데 저는 외국에서도요. 99% 김정은 국방위원장이나 북한 소식을 접하지 사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 한마디 해가지고 남한의 어떤 긴장 관계가 막 그렇게까지 고조됐다고 느낄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얘기한 것 중에 뭐 모르겠어요. 민주당에서 막 민감하게 받아들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원론적인 내용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대비하라. 이게 뭐 늘 쓰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얘기이고 또 제가 국군 통수권자라고 해도 아니 막 무인기 막 날아오고 막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뭐 평화가 중요하고 뭐 북한하고 얘기해 봅시다. 이러기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뭐 대통령의 얘기를 너무 또 과하게 받아들일 필요 없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신년 인터뷰에서 그 발언을 했을 때 그 발언을 가지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만약에 그 자체가 논란이 됐다면 그 다음부터 아마 야당이 계속 비판하고 논란이 됐겠죠. 왜 이 논란이 일어났습니까?
로이터 기자가 바이든 대통령한테 질문을 했고 바이든 대통령이 노라고 답했기 때문에 논란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시점을 잘 봐야 됩니다. 조선일보 인터뷰한 그 다음날 이걸 문제 삼은 건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노라고 해버리니까 근데 이제 왜 바이든 대통령한테 로이터 기자가 그 질문을 했을까? 그 포인트를 보자는 거죠. 혹시라도 한국 상황을 좀 위험하게 보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에서 이 문제를 우리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죠. 정의당 이재랑 대변인이 그런 논평을 냈습니다. 미국과 핵 그리고 핵 관련 기획, 연습 등은 그 자체로 한반도 안보에 큰 영향을 주는 단어입니다. 대통령의 입이 국가적 리스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런 지적을 했어요. 일단 이 대통령이 외교 안보 이 부분에서는 상당히 뭐 다른 영역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굉장히 취약하고 어쨌든 이 부분에서는 그 역량이 좀 의심스럽긴 합니다. 외교 영역에서도 여러 가지 우리가 봐왔는데 안보도 이제 흔히들 말하지만 뭐 군도 안 다녀오셨고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이제 뭐 군 안보 의식이나 이런 걸 강조하는 뭐 어떤 지휘자로서 한번 멋있게 이야기해야 되겠다 해서 그런 전쟁 이야기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대통령이 가져야 할 안보관 그리고 남북 관계를 풀어 나가야 될 어쨌든 남북 관계 전체의 관리 이런 차원을 여러 가지를 같이 봐야 하는데 그냥 당장의 어떤 이런 발언들을 해서 이것이 정말 대통령 머릿속에서 남북 관계와 동북아 평화와 또 이런 군사적 긴장과 이런 모든 문제가 다 종합적으로 관리되고 있느냐 그런 생각은 별로 안 들고 너무 적자적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잘 모르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이번 무인기와 연결돼 가지고 이렇게 핵 문제까지 나오면 한번 이 대통령실도 종합 재점검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아무래도 지금 북한 핵 문제가 이거 굉장히 좀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북한의 핵 능력도 고도화됐고 이제 북한도 뭐 이제 더 이상 이제 언어의 그 인플레가 어디까지 갈까 싶을 정도로 이제 서로 이제 극한까지 좀 가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뭐 대통령이 안보 정책을 할 때 지금 뭐 주변의 참모들의 도움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그 MB 시절의 주요 인사들 뭐 김태효 차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지금 주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좀 이분들이 좀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지금 한다는 느낌보다는 조금 더 대통령의 그런 좀 감정적인 것이라든지 좀 즉흥적인 것에 오히려 더 이렇게 좀 부추기는 거 아니냐. 그리고 외교적인 그동안의 그런 실수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좀 대통령의 워딩의 무게감과 그런 역할을 고려했을 때 좀 톤 조절이 필요하고 북한에 대해서 좀 더 예민하게 좀 다뤄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니까 좀 인사적인 좀 보완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지금 북한이 핵실험 준비하고 있다는 첩보가 여러 가지로 들어오고 있고 올해가 매우 위험하다 이런 예상이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또 안보태에서 철저하게 갖출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조금 더 신중하게 그리고 그런 발언을 할 때 한미 양국에서 다른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그 조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첫 번째 이슈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의견 보내주셨는데 몇 분 소개를 해드리면은요. 김은숙님 대통령 한마디 한마디가 메시지입니다. 도로시 망토님 어떻게 된 게 대통령이 말만 하면 통역이 필요합니까? 요조님 조 날리면이 바이든 한 겁니다. 참 어그레시브하네. 윤 대통령이 2023년 어그레시브하게 하자 뛰자 이런 발언을 패러디했다고 설명도 해 주셨는데요. 그리고 김미숙님 윤석열 정부도 핵 보유한 거 아닌가요? 윤 핵관 보유국? 아이고. 깍꿍이 어제 주식 대폭락했죠. 근데 뭐 주식 폭락이 그 발언 때문에 많은 아니겠죠. 어제 보니까 미국도 엄청나게 빠졌던데요. 네, 나스닥이 나스닥 네. 애플, 테슬라. 네. 예. 아무튼 올해 세계 경제가 작년보다 더 안 좋을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참 힘든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참 더 잘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한미 핵 공동 연습 이 부분 했는데 얘기 나온 김에
안보 전문가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전략 폭격기를 한국에 배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면에서는 나토식 핵 공유보다는 낮은 수준이라고 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하여튼 뭐 대비를 좀 해야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희 당에서는 경선 단계에서도 사실 나토식 핵공유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북한 문제가 막 제가 봐도 어렵습니다. 이게 뭐 정답이 있었으면 저희가 정답을 했겠죠. 그리고 뭐 문재인 정부도 노력을 많이 했고 나름대로의 성과도 있었습니다만 또 막판에는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폭파 뭐 이렇게 해서 또 뭐 잘해줘도 뭐 뜻대로 잘 가지도 않고 또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정권 교체를 통해서 이번에는 그럼 우리가 조금 더 이제 단호하게 엄격한 태도로 한번 가보자라는 것인데 결국은 저희도 강약 조절을 잘 섞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계속 강경하게 갈 수만은 없는 거고 그런 면에서도 이제 약간 대통령도 이런 거죠. 너네 세게 나오면 우리도 세게 나갈 수 있어. 그러면 이렇게 서로 파국으로 가지 말고 적당한 데서 타협하자. 이런 빌드업일 수도 있다. 좀 길게 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신은규 대변인, 국민의힘에서 지난해 우리도 핵 보유 필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 그 부분 어떻게 좀 정리가 됐습니까? 글쎄요, 이제 그런 주장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사실 이런 핵 보유 문제는 저는 굉장히 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대한민국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북한, 일본, 중국, 뭐 대만 다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좀 신중해야 되는데 아마 이번에 전당대회를 또 앞두고 이런 외교 안보에 대한 뭐 비전이나 이런 거 얘기할 때는 또 그런 주장들이 일부 또 나올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두수 소장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국민들이 이 핵 문제에 관해서는 워낙 공포스럽기 때문에 그냥 핵 보유를 해야 된다는 이런 의견이 이제 조사를 해보면 좀 많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핵 우산이라고 하는 것을 만약 북한이 다탄두까지 개발하면 미국이 과연 해주겠느냐 이런 이제 걱정도 많이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핵 문제를 지금 현재보다 더 강하게 끌어올려서 어쨌든 핵은 핵으로 대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원론이지 우리는 핵을 보유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수출과 통상 또 작은 나라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가려해서 평화 체제와 전쟁 준비와 핵 문제를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게 막 국민적 선동만 가져가면 핵을 막 그 주제로 해서 하면 지지는 얻을지 몰라도 남북 관계에 도움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안 하고 특정 신문과 신년 인터뷰하고 또 신년사로 가름하고 이렇게 한 것도 사실은 그동안 뭐 즉흥적으로 답변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논란이 생기니까 그런 걸 피해 보려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좀 로키로 간 것 같은데 느닷없이 미국에서 기자가 질문해 가지고 또 이렇게 돼버리니까 뭐 대통령 말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저는 선제 타격 얘기했을 때 어느 정도는 소구력 있는 이슈라고 생각했어요. 아까 짚어주신 대로 막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하죠. 국민들이 얼마나 울분이 있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안보에 대해서는 좀 철두철미하겠거나 낙탄 사고 강원도에 있을 때 진상규명 제대로 하지도 않았고요. 주민들에게 설명도 못 해냈습니다. 이게 어떻게 그 보수의 안보관일 수 있겠어요. 대한민국의 영공이 뚫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박 성격으로 무인계를 또 보낸다? 그게 저는 해결책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1부 여기까지 하죠. 15 듣고 이어가겠습니다.